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많이 슬펐습니다. 사실 이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보면요, 대부분 인간 세상의 부조리와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픈 역사가 없다면, 고통스러운 역사가 없다면 과연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결국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아픈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노벨문학상의 범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 슬펐습니다. 오늘 보기 전에서는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그 작품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무엇일까요? 바로 1980년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5.18은 그 이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날 뻔했죠. 그 전해, 그러니까 1979년 박정희 유신체제 시절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 끝장내자면서 대규모 시위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탱크 동원해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캄보디아 300만 명 죽었는데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죠. 만약 차지철이 진두지휘한 진압작전이 이루어졌다면 80년 5월 광주는 무대를 옮겨 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김재규가 총을 쏘면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 다시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신군부가 이 서울의 봄, 그 막을 걷어내고 유신체제를 연장하죠.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바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결국 부산과 마산 대신 비극의 무대가 광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에 저항하던 광주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무차별적 진압이 시행되었죠. 이 충격적 진압 모습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로 결집하니까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총격을 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총을 갖고 그 총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을 쏜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참담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고 있었던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헬기와 탱크를 앞세운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종료됩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 작품은요, 특히 바로 5월 27일 새벽 4시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작전 과정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슬프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거대한 국가폭력으로 무장한 괴물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그리고 당해야만 했던 그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한강 작가는 꼬깃꼬깃 구겨져 있던 그 주름살을 하나하나
성성껏 펴며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순간 그 고통을 같이 경험케 했습니다. 전 가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가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건은요, 역사적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버려가지고 평평해진 지도처럼 평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한 마을에는 높은 건물도 낮은 건물도 웅덩이도 낡은 곳도 화려한 곳도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걸 다 눌려서 지도 위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겠지만 늘 이 낡고 새로움, 밝고 어두운 곳, 이 입체적인 다양한 곳들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적 사건 5.18이 지도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과 고통보다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놓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엄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한강 작가는 다시 지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평면화된 5.18 민주화운동을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면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역사학이 갖기 어려운 문학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45년 만에 다시 우리는 국회에 완전 무장한 군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18 계엄군과 2024년 12.3 계엄군이 좀 달랐습니다. 5.18 계엄군은 일사불란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계엄군은 주저주저였습니다. 같은 계엄군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44년 동안 이제까지 못 해봤던 권력 교체를 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년 동안 민주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수능 한국사 19번 문제는 매번 4.19, 5.18, 6월 항쟁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의 주권자가 바로 나, 우리라는 시민의 권리를 몸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 바로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양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한강 작가는 자신의 모든 질문이 향하는 곳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우리는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합니다.